자, 인천역 곽지문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카카오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기에 2차전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카카오 화이팅도 좋지만 여기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 조선이나 이런 것들, 이 소위 경기 민감 대형주들도 슬슬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대면 혹은 4차 산업혁명주 또 플랫폼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은데, 물론 이것이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가 약해진다고 해가지고 이 플랫폼 종목군들의 그 경쟁력이나 어떤 주도력 같은 게 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요것들이 한 번씩 좀 솟아날 그런 반등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타이밍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를 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죠. 카카오가 오늘도 5.9% 올라가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역시 이 시대의 영웅주다 하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영웅주. 자, 카카오 어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고, 어제도 5%가 올라갔고 오늘도 5%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6일 동안에 급등 나오지만 어떤 그런 이제 미래의 가치,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12만원부터 상승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지금 34만원인데 뭐 전혀 급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6일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쉬어간다면 요런 모습 나오겠죠. 요런 모습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건 나올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100만원 간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자체, 뭐 꼭 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념 자체, 요것이 시장의 주도주고 시대의 영웅주다 하는 거, 그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5월달 중순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거래량이 쭉 증가하고 있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래량이라는 그랬죠. 거래량.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5,2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되게 주가가 고점을 치는 거래 대금이 한 2조 정도입니다. 2조. 아직까지 5,200억이니까 상투 거래 대금은 아직 아니란 얘기죠. 기술적으로 볼 때에. 상투 거래량이 되려면 적어도 2조 이상 넘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SK 바이오팜 얘기하면서 거래 대금이 2조가 넘어야 된다.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거래 대금이 당시에 2조 3,569억 되니까 이제 이때 고점을 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화요일쯤 되면은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가고 3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SK 바이오팜이 그때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가면서 요때 이제 고점을 치면서 일단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이틀 동안 행보 중인데, SK 바이오팜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매수할 기회를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은 2조가 넘어가야 된다. 2조가 넘어가야지 고점을 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거래 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래 대금이 3월 말에 거래 대금이 2조 3천억 정도였고, 또 5월 하순경에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이었죠. 1조 4천억. 그래서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가야 좀 쉬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갈 때까지는 상승세가 끊겼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거래 대금이 2조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카카오 거래 대금이 최고에 달했던 것은 8,800억. 그러니까 요때가 제가 이제 한번 단기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한 그 타이밍이죠. 요때가 8천억이었고 그 이후에 8천억을 넘어간 적도 없었어요. 거래 대금이 쭉인데, 오늘은 아마도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요, 5천억이니까 한 8천억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나. 지금 12시인데 5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니까 8천억 잘하면 1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6일째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가면은 단기로 좀 쉬어가는 국면,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지금 카카오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팔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카카오를 팔면은 그걸로 뭘 살 것이냐. 그렇게 제가 되묻죠. 카카오를 팔면 뭘 살 것이냐. 카카오나 네이버를 파는 경우에 사야 될 종목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좀 있어야,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우리가 카카오나 뭐 네이버를 매도하는데 그런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너무 주가가 급등이었다 싶으면은 좀 쉬면 되지 뭐. 들고 쉬면 되지. 또 이제 뭐 나는 너무 카카오가 많다. 100%가 카카오다. 그러면은 그 중에 뭐 30%를 판다든가 이런 건 뭐 가능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한 2조 가까이 가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2조쯤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단기 한번 매도 얘기를 했듯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뭐 일부 비중이 많으신 분들 일부 좀 팔았다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체 중에서 한 30%를 팔거나 그런 건 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카카오를 파는 경우에 뭐 살만한 대안주가 없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파는 경우에는 잘 판단해서 파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면은 조정받기 마련이에요. 좀 내려옵니다. 그 뭐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단기 고점도 아직 아니다. 지금 34만원대 35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장중에 35만원 찍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35만 2,500원 찍었네. 아직까지도 단기 고점의 냄새는 아니다. 즉 거래 대금으로 볼 때에 아직까지 단기 고점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거래 대금이 2조를 넘어가면서 뭐 너무 좀 거래가 터지는 경우에는 조금 한번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는 여러가지 그 IPO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카카오 페이지, 또 일본의 그 피코마, 카카오 재팬이죠. 피코마가 또 상장이 됩니다. 일본에서 카카오 재팬이 상장이 되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조금 상장 시점을 늦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 워낙 약하니까, 은행주가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데, 은행주들의 신한지주가 좀 주가 올라오고 그래야 말이야 이게 이제 좀 상대 비교 돼가지고 카카오뱅크를 조금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가격이 약하니까 조금 더 타이밍을 늦추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어쨌든 늦추든 말든 간에 카카오 가치가 약해진 건 아니고, 오늘 또 카카오 헤어 얘기가 나왔어요. 카카오 헤어 얘기. 카카오 헤어가 이제 소위 그 노쇼 뭐 아시죠? 카카오 예약 카카오 헤어를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키우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헤어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헤어도 좀 활성화시키는, 이제 카카오 헤어를 활성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뭐 내용 보면은 뷰티 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뷰티 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카카오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레스토랑 예약 여기서 하면 안 돼? 그죠? 카카오 헤어도 그런 이제 의미예요. 예약. 카카오 헤어라든가 카카오 무슨 뭐 뷰티면 뭐 네일샵 다 마찬가지죠. 근데 레스토랑, 규모가 가장 큰 게 레스토랑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의료도 지금 카카오가 이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원격 하는 유비케어를 갖다가 카카오 인수하고 있죠. 그래서 유비케어를 통해서 이제 병원 비대면 또 뭐 원격 진료 이런 거에 대한 또 진출 이런 거에도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헤어샵의 의미는 이거 예약 시스템, 카카오 헤어샵뿐만 아니라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온오프 오토 서비스를 이제 예약으로 카카오가 장악해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큰 그 그림, 이런 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헤어 4주년이라 그래요. 이것도 한번 의미 있게 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카카오의 매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면 뭐 그 중에 뭐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에 비해서 좀 약한데, 네이버는 이제 올 9월달 이후에 지금 그 일본의 야후하고 합병이 된 다음에, 야후랑 합병이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공략과 아시아 공략을 해 나갈 때 그 모멘텀, 그것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이버 금융 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요게 카카오보다는 좀 야하다 그래요. 야하다. 카카오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 카카오
증권사도 그렇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또 아시아에서의 네이버, 카카오 처럼 일본의 라인의 확장세도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여튼 지켜보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시대의 영웅주고 시대의 부름을 받은 쪽이니까 보시고, 또 우리 이제 2차전지 오늘 아침에는 좀 약한 듯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강해지죠. LG화학과 삼성 SDI. 아침에 좀 약한 듯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아침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물량을 좀 잠식해 가고 있다.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LG화학과 삼성 SDI 당연히 뭐 매수 관점이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 이거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매수가 좋은 거예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단기로 많이 급등하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지 이게 뭐 내려가거나 그리고 상투 치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그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플랫폼이나 2차전지에서 상투는 없다. 플랫폼이나 2차전지에서 상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플랫폼 2차전지는 시대의 용주라서 상투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관점으로 우리가 아마존의 주가라든가 테슬라 주가 보니까 상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에는 상투가 없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뭐 조정은 있겠죠. 쉬어가는 건 있는데 상투는 없다 생각하시면서 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에코프로비엠 지금 5일선 지지에서 매수 관점 좋다라는 거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포트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모양이 좋으네요. 지금 한 3주 정도 행보하는 모습이 20일 지지에서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를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4원계 지금 뭐 LNF가 4원계 불을 당겼고 포스코 케미칼도 성공했다 그러고 아마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니까 진행하니까 흐름들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또 일진머티하고 SKC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머티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러다가 또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니까 튀어나갈 때 또 아우성 치면서 사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놓는 게 좋습니다. 조정받을 때 요렇게 지금 행보하면서 조정받을 때 눌림 줄 때 매물 소화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또 날아가기 시작하면 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뭐 오늘 저녁에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SKC는 쭉 계속 가네요. 쭉 위로 가네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자, 기관 외국인들이 본격 안 사니까 그렇지, 기관 외국인들 본격 사기 시작하면 이거 막 날아가서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장비주에서 PNE 솔루션, PNT, 이노메트리 이것들도 다 좋습니다. 대보마그네틱까지. 자, 이 PNE 솔루션 실적 비해서도 저평가되고요. PNT 이것도 그렇죠.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행보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행보를 반복하고 있죠. 다음에 이노메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해서 고점 올라가서 행보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노메트리.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행보했다가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어제도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한알령 해제가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는 거죠.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지금 뜨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주다라는 건데, 엔터테인먼트도 뭐 어제 강조드렸지만 이제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지금 JYP 엔터가 어제까지 급등 나오고 오늘 조금 더 쉬어가는데, JYP 엔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JYP 엔터 이 가격에서는 뭐 조금 쉬었다가 내일이나 모레 사면 될 것 같고, JYP 엔터 말고 살 수 있는 게 SM은 좋죠. SM은 가격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올랐지만 크게 오른 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SM 3만원대 초반에서 매수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도 그렇습니다. YG 엔터도 역시 현재까지 모습 괜찮아요. 4만원대 돌파를 위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데 이 정도면 뭐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 어찌할래? 남북경협주 요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남북경협주 어찌하긴요. 또 이제 공략해 들어가야죠.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판문점으로 가면 사야 된다. 근데 판문점으로 가지 않으면은 일단 매수 시점을 더 추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문점에 안 가면은 결국 북한과의 접촉이 중요한데 북한과의 접촉 시간이 좀 늦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월 서프라이즈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되게 이제 정상회담은 뭐 한 달 전에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9월 달에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따지면 만약에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온다면 9월 달쯤에 만나서 날짜 정하고 10월 달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또 남북 대화라는 것을 카드를 안 꺼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트럼프는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선거에 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는 뭐 지난번에도 질 듯 하다가 이겼다. 그래서 이번에 이길 거다 생각하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여러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또 남북 간에 비건 대표가 온 이유가 뭐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를,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시도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남북 간에 또 특별한 어떤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뭐 대화가 안 되고, 또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를 절대로 계속 못 해주겠다, 방해하겠다 한다면은 남북 간에 그냥 별도의 어떤 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 보니까 남북 대화를 절대 지지한다, 그렇게 이제 비건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북 대화를 절대 지지한다면은 문 대통령이 따로 별도로 특별한 선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있을 거 하니까, 다만 지금은 잠시 좀 기다려보자. 지금은.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철도주나 또 금강산주나, 철도주는 대하TI 푸른기술 부산산업이죠. 금강산주 일신석진의 아난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기다려보자. 오늘은 뭐 한솔 홈데코 같은 것도 올라오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리 잡으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소부장 얘기가 나오죠.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제 작년 여름에 막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났는데 소부장을 전격적으로 더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올려놓을 그런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은 소부장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축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 이런 것들은 계속 들고 가세요.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팔 거 아닙니다. 횡보하고 있죠. 이거 팔 거 아니에요. 동진세미 계속해서 모양 좋죠. 횡보할 때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오늘 위로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횡보야. ENF도 횡보할 때 매수란 말이죠. 저점 매수, 횡보할 때 저점 매수.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입니다. 자, 횡보할 때 저점 매수. 지금 횡보 중이니까 요거 저점 매수예요. 자, 횡보할 때 저점 매수,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이면서 원익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머티리얼즈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나 넣었어요.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똑같죠. 지금 횡보하는 모습 차트. 자,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소부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소재주가 가장 그 핵심이에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재료주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부장의 그 핵심은 재료주고, 동진세미, ENF 테크,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요 5종목만 보면 된다. 다른 것들 장비주나 이런 것은 보지 말자. 게다가 오늘 테스나가 조금 특별해요. 테스나 요거가 지금 저점에 있는데 이게 비메모리 아닙니까? 비메모리 테스나가 조금 거래를 모으는 게 특별하다 하는 거, 요것만 조금 유념하시고, 테스나, 그다음에 이제 네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바닥에서 거래를 조금 모으는 게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조금 떠오르는가? 네페스하고 테스나 정도만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 이제 소부장도 좋고, 또 이제 그 플랫폼도 좋고 2차전지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경기 민감주들이 한 번은 이제 어차피 반등하지 않겠냐. 어차피 반등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급등할 것이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아직 안 물러갔죠. 좀 미국이나 뭐 그 전 세계를 보면 코로나가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요게 좀 약해지는 시점, 그러니까 유럽처럼 약해지는 시점에 자동차, 현대차가 뜰 것이고, 또 롯데케미칼이 뜰 것이고, 포스코가 뜰 것이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렇게 뜰 것이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코로나가 약해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가지고 그때에 현대차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타이밍만 기다려 달라 하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카카오. 카카오야 영원해라. 카카오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카카오는 고점이 없다. 자, 카카오는 상투가 없다. 상투가 없는 카카오 그렇게 보시면서 꼭 들고 계속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